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저희가 저희 코너 덕분이 아니라 그 BTS 덕분에 갑자기 구독자가 5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장비를 구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BTS 방송만 계속 할까 했으나 그냥 잘하던 트롯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트롯 얘기는 정확히는 아니고 드라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주주들이 우리 채널에 많이 들어오기를 희랑별 가족분들께 크게 기대의 말씀을 건네면서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말 드라마는 늘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건 관계없이 KBS ETV 주말 연속극은 시작할 때 20%대 중반으로 시작을 해요. 조금 인기를 끌면 바로 40%를 넘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40%대 후반, 성공하면 50%대 넘고, 그러니까 이제 KBS 주말 연속극은 성공의 기준이 45% 내지는 50%일 정도로, 그냥 고정적으로 주말이면 그냥 그 KBS 2채널의 연속극을 틀어놓는 가정이 우리나라 최소한 4집 가운데 한 집은 된다라는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모든 뉴스가 9시였다가 8시 뉴스 생기고 7시 반 뉴스 생기고 뭐 이랬듯이 주말 연속극이 차츰 다른 방송사에는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면 해봤자 그 어떤 드라마를 해도 KBS ETV가 1등을 하니까. 지금도 그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24.4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초반부래 가지고 이 정도고, 그냥 기존의 공식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뭐 쉽게 30% 40% 넘어갈 것 같은데 복병이 하나 생겼어요. 비록 16부작이어가지고 주말 연속극은 아니고 주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인데, 최근에 지금도 쇼타임이라는 MBC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했는데, 우선 MB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심작이에요. 왜냐면 주말 연속극을 없앴다가 2년여 만에 다시 되살렸고, 연속극은 아니고 주말 미니 시리즈로 16부작으로 준비를 했는데, 주인공은 박혜진 씨예요. 꼰대 인턴으로 그 2년 전인가에 그 MBC 연기대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아꼈던 카드를 꺼냈는데, 그래서 1회 2회 방송을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충분히 아주 성공할 만큼 재미난 드라마, 소재도 되게 재밌고, 예전으로 따지자면 신내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박혜진이 그런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무당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술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술이, 예를 들면 얘가 뭐 하늘로 떠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그게 마술이 아니라 귀신들이 들어서 옮기는, 귀신들을 데리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마술사인데 사실은 마술이 아닌 그 귀신들을 이용한 사기에 가까운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기주 씨가 이제 순경으로 나오는데 형사가 되고 싶어하는 순경이어가지고 함께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얽히고 얽혀가지고 그 무당이 되기 싫은 박혜진 씨가 진규 씨를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공조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수사물이기도 하고, 뭐 요즘엔 또 워낙 연성호 감독님 작품 이후로 귀신 나오고 이런 좀 그쪽 세계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그거를 되게 그런 어떤 무속과 수사물을 코믹하게 섞어놓은, 그래서 1회 2회를 보니까 억지스럽지 않게 잘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만들고, 또 진기주 씨 캐릭터나 뭐 박혜진 씨랑 워낙 뭐 연기를 잘하는 분이니까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겠는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과거의 무속을 다룬 드라마가 제목부터 현재는 아름답다고 이 현재를 예찬하는 이 드라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아마 시청률 경쟁에서는 못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MBC가 그래도 좀 돌파구를 파놓은 게 토요일 날은 8시 40분에 시작을 해요. 현대는 아름다워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겹쳐요. 근데 일요일 날에는 9시로 배치를 해놨어요. 9시, 그러니까 일요일은 겹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살짝 피해서 구도를 짜놨더니, 요즘엔 왜 그러냐면 토요일은 안 봐도 일요일날 보는 사람들이 토요일 방송을 그 다음에 OTT로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시청률 일요일날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의 편법 써서 편성을 해놨는데, 문제는 또 주말 드라마가 한 번씩 터지면 엄청 터지는 TVN이 9시에다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는 아름다워보다는 우리들의 블루스하고 딱 겹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출연진을 다 얘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 톱스타가 많이 나와요. 거기 뭐 아성이 노희경 작가,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그 드라마적인 분석의 차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탑7의 임영웅과 김희재가 맞붙은 걸로 봐야겠죠.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임영웅 씨가 OST를 불렀고, 그 노래 지금 많은 사랑 받고 있죠. 게다가 이 노래는 이제 그 5월달에 나오는 앨범 수록곡이기 때문에 수록곡 선공개를 한 거였는데, 요즘에 워낙 선공개하는 게 유행이긴 한데, 임영웅 씨는 워낙 OST에서 크게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선공개를 드라마 OST를 하면서 이중효과를 누린 그런 노림수가 있었고,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쇼타임에서 그 주인공 박혜진의 메인 테마곡을 불렀는데, 여기서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김희재 씨가 직접 연기를 하죠.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딱 기본 설정이 그거예요. 귀신을 부리는 마법사 박혜진 씨하고, 그다음에 열혈 순경 진기주 씨가 공조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코믹 수사극
같은 드라마이고, 여기서 김희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기주 씨의 그 후배 순경으로 나오는 그 파출소 내에서 나오는 역할이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조금 보면 되게 얄밉고 뺀질뺀질한 그런 경찰로 나오는데, 나중에 애기무당 그 예지 씨한테 반해가지고 완전 직진만하는 직진 순정남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 애기무당에게 빠져가지고 직진하는 직진남이 되기 때문에 점차 좀 재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선 이번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희재 씨가 했던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떻게 하면 대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어진 대사를 어떤 톤으로 연기하고 그 대사에 맞는 모션을 취해야 하는데 어색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죠. 처음 제안을 받고 연기 선생님과 촬영 2달 전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고, 또 순경 역할이다 보니 라이브라는 경찰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중에서도 막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라고. 라이브가 이제 그 경찰 드라마 중에서도 파출소를 위주로 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많이 참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회 2회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그 희랑별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예상외로 비중이 굉장히 작았어요. 1회를 보면 첫 장면부터 격투씬에서 등장을 해요. 뭐 경찰이니까 격투씬은 당연히 보이는데, 뭐 화려한 격투씬은 아니고 두 여자분이 치정 다툼, 애정,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이제 두 여자분이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진규식을 말리다가 몸싸움이 나는 과정에서 말리는 장면에 잠깐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그 진기주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진기주 씨한테 맞아요. 1회에서는 격투씬인데 쌈 말리는 장면 잠깐, 그 다음에 진기주 씨한테 맞는 장면 두 번 정도 나와서 약간은 대사보다는 몸 연기가 더 많았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재밌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김희재 씨만 보다 보니까, 이게 짧은 장면인데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연기를 못하는 게 아직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첫회 그 처음에 이제 그 두 여자분이 싸우는 장면에서 뭐 말다툼하고 하는데 그걸 뒤에 있는데 약간 같이 녹아들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 정도의 그런 표정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좀 서툴구나 느낌을 받았었고, 뭐 그렇지만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지금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연기를 하는 분들이 대사 한다거나 본인의 어떤 모션이나 액션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배우가 이렇게 대사할 때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능도 보면 말을 재밌게 하는 방송인들이 예능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출연자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표정 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처음 예능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해요. 본인 텀이 오면 준비했던 얘기를 막 재밌게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멍한 표정,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다음 나 뭐 얘기하지 그 생각하는 게 다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배우들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첫 장면에서 딱 보고 아직은 저 부분까지는 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되게 본인 대사하거나 뭔가 딱 본인한테 포커스가 왔을 때는 되게 뺀질뺀질하고 얄미운 역할을 잘 소화하는데, 옆에 가만히 있는 그런 장면에서는 약간 어색한 표정 같은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근데 그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적응의 과정이기 때문에 1회였기 때문에 아마 한 5, 6회 넘어간 뒤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2회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래도 1회에서는 2번 나왔는데 2회에서는 이제 딱 한 번 나오는데, 진기주 씨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정 연기가 있다 한번 나오는데, 그런 진기주 씨랑 파출소장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진기주 씨가 뭔가 칭찬을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잘난 척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짓는데, 여기서는 표정 연기가 뭐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회 때처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딱 그 상황에 맞는 표정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사 하나가 딱 귀에 와 닿았는데, 이럴 때 잘하면 실적도 올리고, 대사 자체가 음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럴 때 잘하면 실적도 올리고, 약간 이렇게 음율을 넣어가지고 약간 노래하듯이 대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역시 가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음율도 잘 타고 그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뭔가 약간 밉상 캐릭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살려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만족스럽진 않지만 2회까지 봤을 때 그런 게 살아나고 있고,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도 쇼타임도 보면 진기주 씨랑 박혜진 씨가 대부분의 장면에 나와요. 이제 2회부터는 정준호 씨도 많이 나오고. 근데 주인공들 두세 명이 재밌어가지고 드라마가 성공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재미있는 드라마들은 조연 캐릭터들이 막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금도 쇼타임은 현재는 그 귀신 역할들이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장면이 있고,
박해진 씨랑 대화할 때도 또 나오는 장면이 있고 잘 살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이제 귀신 쪽에 나오는 조연 배우들은 워낙 탄탄한 분들이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딱 잘 살리고 있는데, 이제 파출소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김희재 씨가 잘해주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게다가 김희재 씨는 후반부 넘어가 이제 중반부 이후에는 그 애기 무당과 이제 그 어떤 직진남의 그런 또 멜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살리냐인데, 우선은 그런 부분이 잘 직진남이 살아나려면 그 전에 굉장히 얄미운 캐릭터가 살아나야지 그게 연결되면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1, 2회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평가하기도 좀 모호할 만큼 적게 나오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김희재 씨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직진남의 역할이 나오기 전까지 뭔가 그런 얄미운 캐릭터를 잘 구축해가고 있다. 아직은 기대할 만하다. 또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희랑별 그 클럽 회원들께서 저희 사이트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해도 연기를 못하면 못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김희재 씨가 노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노래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연기도 칭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포시 생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치이고, 뭐 3회부터 약간 출연 분량이 늘어나면 더 좀 그 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겠죠. 그 이제 애매하게 연기 대결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블루스의 임영웅 씨와 그 음원 대결은 하게 됐는데, 아직 음원이 주제곡 정도만 오픈이 되어 있고, 김희재 씨가 이제 부른 박해진 씨 테마는 아직 음원 사이트에서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 발매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도 우선 그 인터뷰 때 김희재 씨가 했던 얘기 먼저 한번 읽어드리죠. 원래 OST 곡은 코믹한 드라마 분위기에 맞춰 템포가 빠른 곡이 주어졌는데, 드라마 전개상 차차웅 캐릭터가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서정적인 노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차웅이 그 박해진 씨 캐릭터죠. 아마 들어보신다면 김희재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실 거예요. 정규 앨범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늘 자작곡을 쓰시는 선배님들을 멋있어하고, 나도 저렇게 내가 쓴 곡을 남들이 불러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요새는 드라마 촬영하느라 바빴고, 또 제가 노래를 똑딱하고 만드는 편이 아니라 곡을 쓰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번 정규 앨범에서는 자작곡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작사한 곡은 수록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임영웅 씨가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 한 곡을 선공개하고 5월 초에 이제 정규 앨범 발표를 하거든요. 김희재 씨는 이번 드라마가 끝날 즈음이 6월 달에 이제 정규 앨범 발표를 하거든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활동을 못했던 이제 트로트 스타들이 한 명, 두 명씩 지금 5월 달부터 공연도 하고 새 앨범도 나오고 하고, 최근에 정동원 군도 앨범을 냈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TV조선 프로그램 몇 개에 국한되어 있던 이 트로트 스타들이 작년 9월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중에 한 명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노래 이야기보다 먼저 연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연기도 노래도 다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너무 많아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너무 많아요. 노래와 연기를 함께하는 멀티테이너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래와 연기를 완벽하게 잘하거나, 노래를 너무 잘하거나 연기를 너무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시되는 게, 자기 분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재다능한 면이 있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끼를 나타내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도 연기도 겸업 시도를 했고, 지금 뭐 괜찮아 보이고 뭔가 큰 욕심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남진,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온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수로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인기를 발판으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뭐 꾸준히 준비해가지고 배우로 변신해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수 활동하면서 한 편 정도 영화를 이벤트로 찍으면 연기력이나 이런 게 완성도가 높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임영웅 씨도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붙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김희재 씨는 배우로서는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트롯 가수로서는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배우로서는 처음 시작이니까 아주 작은 역할부터 꾸준히 하면서 뭔가, 지금 김희재 씨가 노래될 부분은 나무주연상이 아니라 씬스틸러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김희재 씨는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지 않고 뭔가 씬스틸러를 향해서 아주 작은 배역부터 가고 있는, 그래서 이번 지금도 쇼타임이 지금은 뭐 한 회에 한두 장면 나오는 정도 수준이지만, 그 후반부가 됐을 때는 김희재 씬스틸러 배우로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인상을 주면 그 다음에 길이 굉장히 넓어지죠. 가수 활동하다가 더 그런 반경을 넓혀가지고 뮤지컬 같은 데 출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김희재 씨나 이런 신세대 트로트 스타들은 팬덤이 확실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수들의 가장 큰 책무는
팬들과 호흡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도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는 게 단콘이거든요. 단독 콘서트. 단독 콘서트라면 올고지 그 가수 한 명과 팬들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콘도 많이 해야겠지만 뭐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직접 연기라도 만나는 과정을 준비한다면 큰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희재 씨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씩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첫 작품부터 나는 그 가수로 인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뭐 무게감 있고 주연급으로 연기하겠다 이런 욕심을 보였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차분히 한 단계씩 가겠다는 마음가짐인데, 이런 부분은 그 본인 인터뷰에서도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팬덤인 희랑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트롯 장르는 팬덤이 있는 분들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제가 희랑별에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특출난 게 없는데도 제가 가진 재능보다 더 과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 선배님들도 있는데 굳이 그 많은 스타들 사이에서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타고난 재능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저 제가 가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 좋은 행보 잘 걸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겸손의 표현이 많이 묻어 있는데,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가지고 뭐 예심부터 1회부터 결승전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 차분히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한 개로 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출연하려고 아마 예심 볼 때만 해도 본인이 몇 달 뒤에 이렇게 본인의 팬덤이 생기는 스타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고 일어나니 톱스타가 된 그런 사례인데, 사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예부 기자들이 누가 이제 막 신예들이 뜨면 그런 얘기해요. 6개월 안에 정신 차리면 올해대로 톱스타가 되고 6개월 안에 못 차리면 그냥 사라진다. 이게 스타에 대한 정확한 연예부 기자들의 정의예요. 6개월 정도는 정말 붕붕 떠서 살아도 돼요. 사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제는 당연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가지고 부시시한 얼굴로 나갔다는데, 오늘은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모습을 기자가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요. 갑작스럽게 유명세 생긴 스타가 되면 너무나 갑자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길가에 나가면 막 걸어가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이 막 호응해주고, 정신을 당연히 잃죠.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근데 그게 6개월 안에 이건 이거고 나는 내일 갈 길을 해야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면 톱스타가 되는 거고, 6개월 안에 정신을 못 챙기면 그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팬들이 금방 등을 돌려가지고 1, 2년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스타가 돼요.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딱 들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 좀 스타로 롱런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겸손한 표현은 다 뭐 연예인들이 다 많이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이니까 적어도 희랑별 회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을 갖고 있구나. 너무나 다른 좋아할 스타가 많은데 내가 뭐라고 날 사랑해 주시다니, 이 마음가짐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스타를 좋아하는 희랑별 가족들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 팬을 갖고 있는 김희재 씨는 더 운이 좋은 거고, 응원하는 저희도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